물량을 2000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전원을 1500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2000을 한다는 가정하에서는요. 2000을 하면은 이렇게 최종 물동량, 영업 물동량 올라갔다고요. 여기서 전월 완료한 거 빠지고요. 다시 선행 생산 물량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2500대를 생산하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유사한 형태를 이용하실 분이 있다면 그 업무에 딱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제를 생산 계획을 쓰는데요. 뭐 인원 계획도 될 수도 있고 설계적인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량을 더하고 빼기 했을 때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전월 9월이 있고요. 지금의 현재 9월 30일이라는 기준 하에서 10월 달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동량이라는 게 적혀 있고요. 물동량 2,500이네요. 2,50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월 생산을 완료한 거, 이미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빼야겠죠? 전월 생산을 완료한 600만큼 밑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1900이 나오겠죠? 자, 1900인데 여기서 다음 달에 2000대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500대를 미리 여기서 생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500대가 올라가니까요. 1900에다가 500을 더하면은 2400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프가 다시 올라서 최종적으로 여기 점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생산 완료를 이미 전달에 1200대 중에서 600대를 완료했으나 이 600대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이 지금 이만큼이 빠진 상태로 생산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전월 완료한 거를 400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400 하면은 그래프가 그만큼 빠지겠죠. 그런데 500대를 생산하는 거는 그대로 그래프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2600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자, 전월 생산을 11월달 생산 500대 분 중에서 250대만 진행을 할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오겠죠. 다시 이번 달 생산 물량 해야 될 영업 물량 판매 계획이라고 보시겠죠. 판매 계획이 2,500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 2,000대가 됐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2,000대에서 전월 생산 완료한 거 예를 들어서 한 600대 볼까요? 600대 정도 하고 내려오고요. 그 중에서 다음 달 250대를 또 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5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1900대만 생산하면 되겠죠.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다음 달 거 중에서 한 1000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1000대를 넣어서 결국 마지막에 생산해야 될 것, 이번 달에 생산해야 될 것은 2600대가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해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구현해 보려고 해서 영업 물량을 9월 달에는 예를 들면 2000대로 하고요. 이번 달에도 2000대를 생산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2000대를 생산하기로 하고요. 자, 전월 생산 완료한 거는 뭐 특별하게 없다고 보고요. 물동량에 대해서 이제 판매량, 자, 판매 수량은 이래다가 전월 생산한 게 있다면 그걸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는 여기 빼기 여기를 이렇게 콕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2000대가 나오죠. 예를 들면 전월 생산한 게 100대가 있다면 100대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도 동일한 방식의 수식이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쭉 긁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선행 생산 물량, 이 흰색 부분을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자, 선행 생산 물량을 예를 들면 100대를 생산했다. 그럼 100대를 넣으면은 실제 생산 계획은요. 실제 생산 계획은 이 판매 물동량에다가 다음 달 거 선행 생산 물량을 끌고 와서 그걸 합치는 게 되겠죠. 그래서 2100대가 되겠죠. 선행 생산은 없다라고 이게 표기해서 영어로 처리해 놓고요. 그리고 생산 계획은 결국은 이 판매 물동량에다가 선행 생산을 더한 결과가 생산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C5 더하기 C6 이렇게 됐습니다. 다 생산 완료한 거 이걸 추라. 결국 이번 달에 생산했는데요. 2000대를 가지고 생산 계획을 2000대를 잡았습니다. 생산했는데 다음 달로 추라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번 달에 생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생산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한 400대를 제가 써볼까요? 400대 정도를 채우겠습니다. 2000대인데 여기 400달 이걸로 넘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2000대를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9월 30일 날 작성하는 겁니다. 10월 달 생산 계획을요. 그래서 2000대 안에는 이 넘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200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대에다가 전월 생산 완료한 게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를 는 해서 전월 생산 완료한 거를 찍어줍니다. 자, 그럼 400대가 나오겠죠. 그 판매 물동량은 당연히 위에 물동량, 영업 물동량 더하기 생산 완료한 것을 빼야 되겠죠. 여기 2000에서 400을 빼면은 1600대죠. 실제 생산할 거는 1600대 정도의 판매 물동량입니다. 자, 그리고요, 선행 생산인데요. 선행 생산은 다음 달 물동량 중에서 일부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면 200대 정도 할까요? 200대 정도를 당겨옵니다. 전월 생산 완료하고 이 부분은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전월 생산했으니까 선행 생산에다가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죠. 전월 미리 생산한 것을 전월 생산 물동량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그러면 생산 계획은 당연히 판매 물동량에다가 선행 생산한 결과를 더하면 1800대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완료한 거를 다음 달로 넘어가서 출하는 경우에는 9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알 수가 없겠죠. 9월 30일에는 예를 들어 10월 말일 날짜라면은 이렇게 100대씩 또는 200대씩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우리는 9월 30일 날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굳이 표기할 필요성이 없고요. 자, 다음은 생산 캐파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게 1400대고 1000대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뭐 하기 나름이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여기는 2000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 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겠죠. 이 부분을 지우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울까요? 이렇게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영업 물동량, 전월 생산 완료, 선행 생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당연히 10월 기준이죠. 10월 기준이고요. 작성 일자는 9월 30일 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시가와 고가는 시작할 때 그리고 가장 높을 때 저가, 종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종가, 고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면은 여기를 날짜를 임의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1월 1일이라고 제가 넣고요. 오른쪽으로 쭉 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여기를 이렇게 긁어다가요, 삽입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식 모든 차트를 찾으셔서요, 주식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두 번째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적혔죠?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확인 누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바꿀 때마다 이것을 변하게 될 텐데요. 이 의미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가를 예를 들면 시작하는 주식이 처음 시작할 때가 500원으로 시작했다는 가정하에서 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그날 쭉 주식이 올라가서 2000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최저가, 그날 최저가는 예를 들면 2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꼬리표가 나오네요. 그리고 종가는 실제로 맨 꼭대기 갔다가 끝난 시점은 1500원을 끝난 거예요. 15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작 부분, 여기서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시가, 시작해서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저가를 쭉 내려와서 여기 글 찍었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200원이 되겠고요. 일단 다시 또 요동쳐서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 갔는데 찍었는데 그게 바로 고가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다시 마지막으로 끝난 지점을
오늘 주식이 끝난 날은 1,500원에 끝났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똑같이 따라 마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뒤로 좀 올려서요. 그래프를 똑같이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여기다가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두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업 물량이니까요. 영업 물량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월 생산 완료한 거를 넣으니까요. 여기 전월 생산 완료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계획이니까요. 여기다가 실제로 선행 생산이죠. 선행 생산을 이렇게 또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영업 물동량은 본래 2000이 있었고요. 여기서 전월 생산했던 만큼 400을 빼고요. 그리고 선행 생산할 거 200을 다시 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색깔이 흰색이고요. 어떤 거는 까만색이죠. 올라가는 거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내려가는 거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클릭하셔서 채우기 없음에서 단색으로 채우기 해서 색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올라가니까 약간 이런 색깔을 넣어주고요. 실선 없음으로 클릭해 놓겠습니다. 또 내려가는 거는 파란 색깔로 할까요? 네, 파란 색깔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없음 이렇게 표기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세팅이 끝나 있죠. 밑에는 계열 1, 2, 3, 4는요 생략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생략하고요. 그리고 메뉴에는 차트 제목은 옵션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텍스트 채우기 없음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2,500인데 3,000원으로 이제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축 서식 가셔서 여기를 3,000 정도로 고정해 놓겠습니다. 아래쪽도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0으로 세팅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 0에서 시작하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0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자, 그 다음 영업 물동량은 고가. 고가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10월 달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 물동량은 끝나는 게 2000이죠. 그러니까 2000대를 생산하는 거니까, 판매 물동량이니까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저가는 당연히 0이겠죠. 0.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그대로 찍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0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를 찍어 주겠습니다. 0을 넣어주시고요. 종가도 마찬가지로 여기 2000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콕 찍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2000대로 적혀있는 거를 1000대로 바꾸면요. 자, 이렇게 내려오죠. 1000대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0대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월 생산 완료에서 이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여기 보시면 2000 있죠. 고가에 있는 이 2000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 시작에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여기 2000은 고가를 이렇게 꼭 찍어주세요. 엔터. 그리고 당연히 고가도 맨 꼭대기에 있는 건데 이날 고가도 여기 이 위쪽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동일한 거니까요. 그래서 콕 찍어주세요. 저가는 제일 아래쪽이니까요. 여기는 여기 1600 있죠. 왜냐면 이 물동량을 빼고 남은 나머지 1600이니까 이게 여기를 콕 찍어주시면 되겠죠. 종가도 마찬가지 1600을 끝났으니까 바로 위를 이렇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또는 여기는 바로 찍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도 위를 찍지 않고 여기 2000을 찍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변경이 됐죠. 그 다음 이 선행 생산 물량인데 이 선행 생산 물량은 당연히 이때
1600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판매 물동량이 있죠. 판매 물량 여기를 콕 찍어 주시고요. 올라가니까 그날 저가도 똑같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위를 콕 찍어 줬습니다. 시가와 동일하니까요. 그 다음 고가는 여기 1800이죠. 200대를 생산을 더 추가로 했으니까 1800대를 여기를 콕 찍어주세요. 종가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에 고가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색깔은 제가 파란색을 넣어놨고요.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황색을 넣어놨는데요. 청색은 내려가는 거니까요. 시가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니까 당연히 고가와 동일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종가도 마찬가지로 저가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세팅해 주시면 되죠. 내려갈 때는. 자, 올라가는 합산하는 형태는 시가와 고가를 아까 클릭했죠. 근데 저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장 적은 숫자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1600이네요. 콕 찍어주시면 되고요. 종가는 여기 있는 1800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종가가 고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종가와 고가와 똑같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찍어주신 거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는 시가와 저가가 당연히 아래쪽에서 올라가기만 하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